키에런 맥케나. 그래서 지금 나이가 37세인데 입스위치 타운으로 감독을 간 나이가 35살이에요. 35에 가가지고 시즌 도중에 가가지고 3부를 11위로 마치고 두 번째 36살이 됐을 때 2위를 차지해가지고 2부로 올려. 37살이 됐을 때 또 2부에서 2위를 차지해가지고 또 1부로 올린 거야. 아무리 제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35살짜리 1군 감독 한 번도 못 해본 애를 아무리 우리가 3부라 그래도 입스위치는 되게 유명한 클럽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구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저 패기, 문화 하자마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저게. 그러니까 저 맥케나 감독도 대단한데 맥케나 감독을 고용한 입스위치가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 저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야. 다들 그냥 이거 그냥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영화 포스터고요. 왼쪽 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어느 클럽의 크레스트입니다. 엠블럼. 입스위치 타운? 입스위치 타운이죠. 입스위치 타운이 요번에 승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레스터 시티하고 입스위치 타운이 두 개가 2부 1등, 2등 해가지고 오토매틱 프로모션을 했고 나머지 3, 4, 5, 6 네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승강 우리로 치면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5월 안에 이제 마지막 한 팀을 가리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일단 위치예요. 입스위치 타운이 가운데 런던이 있고 런던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스위치 타운하고 콜체스터가 먼저 나오고 입스위치가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노리치가 나와. 위고 노리치. 노리치랑 둘이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뭐 가까이 있으니까 입스위치 타운하고 콜체스터하고도 라이벌인데 네. 가장 큰 라이벌은 입스위치 타운하고 노리치 시티야. 그래서 저 동네 이름이 이스트 앵글리아예요. 이스트 앵글리아고 이스트 앵글리아 중에 윗동네가 노포크야. 아래가 서포크. 해가지고 노포크의 자존심 노리치. 서포크의 자존심 입스위치 타운. 이쪽 동네 잘 안 가잖아요. 저쪽 동네는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은 입스위치 출신의 영국인이 적은 게 그거야. 나 입스위치 그 다음에 서포크에서 왔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가. 나 정말 이런 거 짜증난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부산에서 올라오면 제일 많이 듣는 그 티피컬한 질문들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서포크에 사는 사람은 딱 세 가지 종류라고. 첫 번째 부자.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 땅 넓은데 대저택으로. 대지주 같은 느낌. 부자. 두 번째 농부. 시골이니까 농부. 세 번째 부자인 농부. 딱 그거 셋이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입스위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3, 4, 5, 6등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치잖아. 거기에 노리치가 끼어 있어. 그래서 노리치도 올라올 수도 있고 거기서 이기면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노리치가 올라오면은 저 동네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겠죠. 같이 올라오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레전설 감독 2명. 네, 레전설입니다. 레전설 가기 전에 일단 입스위치 타운은 뭐 창단 뭐 뻔할 뻔짜 되게 오래됐어. 뭐 1800 몇 년이겠죠. 1800 몇 년이야. 1878년에 창단을 했어. 고종 15년. 고종 15년.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경기장으로는 1884년에 들어갔어. 1884년?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홈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 지가 140년이야. 거기 가보신 거네, 그럼? 그렇지. 그래도 계속 증축은 했겠죠. 아니, 뭐, 스탠드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땅은 계속 거기서 140년째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좀
좀 뭐라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 진짜 신기하다. 영국스럽다. 진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입스위치 타운이 유명한 거는 뭐 인물로 유명한데 저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명한 선수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역사 네, 역대로. 네. 감독이 유명해요. 감독이 왜 유명해? 저 사람들이 있을 때 우승을 해봤어. 그래서 이 클럽이 우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양반이 이제 그 유명한 알프 램지예요. 잉글랜드가 1966년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한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 국대팀을 맡기 전까지 알프 램지가 맡았던 팀이 입스위치야. 그래가지고 입스위치에서 2부에서 있다가 저 감독이 일부러 올라가자마자 우승해버렸어. 승격 첫해 근데 요번에도 3부에서 2부 올라오고 바로 올랐다는 백투백이죠. 요번에도 백투백이죠.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흔치 않죠. 그거는 진짜로 돈지랄 아니면은 천재적인 감독, 영웅적인 감독이 나와야 돼. 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계단을 따닥 올라가는 게 밑에서 승격해서 다시 우승권을 해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그런 사례를 뭐 생각해 보면 본머스. 에디 하우는 5부인가 4부에서부터 그냥 위로 쭉 올렸거든. 거의 거기도 한두 해 쉬고 거의 계속 승격했어. 그래가지고 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에디 하우가 잉글랜드 국대 감독 후보까지 올라가고 지금 뭐 뉴캐슬이라는 큰 클럽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알프 램지가 저렇게 우승을 시켰고 그 뒤로 이제 잉글랜드 국대로 갔잖아. 영웅이 떠났어. 네. 영웅이 남기고 간 공백은 그렇게 쉽게 메울 수가 없죠. 당연히 떨어져 또 바로. 입으로 바로 꼬꾸라져. 그러고 몇 년 지나다가 1969년 1월에 드디어 오른쪽에 있는 보비 롭슨 당시 풀럼 감독을 데리고 옵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저것도 되게 신기한 거는 신기하다. 그러니까 보비 롭슨 사진이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어요. 정말 젊었을 때 버전하고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버전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축구사의 여러 데케이드를 걸쳐 계신 거야. 그래서 다음 그 슬라이드를 가 보시면은 보비 롭슨이에요. 보비 롭슨은 입스위치 타운에서 리그는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우에파컵을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입스위치 타운 유일의 유러피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우에파컵이 또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가 저 당시 챔피언스 리그는 진짜 챔피언들만 나오는 대회인 거야. 1등만 나오는 거야. 1등만. 약간 이벤트 대회 같은 느낌. 근데 그 1등만 나가는 대회가 있고 2등 나가는 대회, 뭐 컵 우승팀 나가는 대회, 요게가 딱 한 개 팀씩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에파컵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취예요. 지금하고는 격이 달라. 그래서 저거를 차범근 감독이 또 2번 우승을 한 거죠. 지금으로 따져서 뭐 야 유로파리그야 그래봤자 하는데 그 격은 전혀 달라. 옛날하고는. 하여튼 보비 롭슨이 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보비 롭슨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최고의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감독, 영국 축구 종가가 있고 수많은 감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타이틀은 엄청 많이 따내는데 성격이 괴팍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엄청나게 좋고 비전도 좋지만 타이틀은 별로 없는 사람. 뭐 이런데 이 보비 롭슨이 둘 다 갖춘 사람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그래서 인간성도 너무너무 최고,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캐릭터예요. 보비 롭슨은. 그래서 입스위치 타운에서 우에파컵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PSV도 가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 가고 스포르팅 갔다가 포르투 갔다가 바르셀로나 갔다가 각 나라의 1급 클럽들을 네. 다 갔네요. 이게 바르셀로나 시절이에요. 뭐 바르셀로나 뭐 시절도 있고 옛날 시절도 있는데 그래서 외국 무대에서 제일 성공한 감독이기도 해요. 영국 감독. 그래서 보면은 영국이 그렇게 뭐 옛날부터 축구 잘해, 축구 세 이러는데 저 사람들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해외로 점처럼 나가지 않아, 쟤네는. 아, 그렇죠. 기질적으로 나가질 않아, 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에파컵에서 우승을 하니까 저 보비 롭슨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지, 대륙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 모셔 다녔고,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우승 감독이고 영국인으로서의 콧대도 있을 법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스포르팅에 가서 포르투갈어를 전혀 몰라.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구단에서 통역을 구해다 줬어. 그 사람이 무리뉴예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리뉴가 와가지고 보비 롭슨하고 하다가 1년인가 금방 잘려. 잘려서 직장을 잃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라이벌인 포르투가 바로 낚아채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데리고 보비 롭슨을 데리고 가는데 무리뉴가 잘렸다고. 롭슨이 잘렸다고. 롭슨이. 그런데 롭슨이 데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무리뉴를 데리고 가요, 항상. 그래서 롭슨의 회고를 들어보면은 프로 경력도 없고, 포르투갈에서 뭐 딱히 지도자로서 실적을 낸 적도 없고, 그런 그냥 진짜 우리로 따지면 주무 같은, 주무 겸 통역 겸 이렇게 온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지도자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영어 잘해. 스페인어도 잘해. 포르투갈어도 잘해. 그래서 하루는 뭐 상대 분석이라든가 이번 주말에 이 경기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가 한번 레포트 한번 써봐. 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가 그때까지 감독 생활을 하면서 받아본 레포트 중에 가장 훌륭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순히 주문합 통역이 아니라 코치로서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스포르팅에서 잘리고 포르투로 갔다 그랬잖아요. 스포르팅에서는 통역이었는데 포르투로 갈 때는 코치로 올려가지고 자기 이제 코칭 스태프로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감독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친구가 당연히 이 직함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 기존에 있던 친구들한테도 무시를 안 당하잖아요. 이 친구 통역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코치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대접이 전혀 다르니까. 무리뉴한테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네, 그러니까 무리뉴는 뭐 지금의 무리뉴가 있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최초의 사람이 보비 롭슨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뉴라고 하고 이제 포르투에서 굉장히 리그도 제패하고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살고 있던 동네 아파트에 또 16살짜리 또 꼬마애가 있어. 걔가 와가지고 감독님 저 감독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저 축구 좋아해요. 하는데 얘가 축구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분석했다라고 해서 막 갖고 오는데 이게 또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넌 이름이 뭐니?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요. 해가지고 그럼 너 너무 어리니까 16살, 17살은 고등학생, 중3, 고3, 고1 이렇잖아. 포르투에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보면서 그거를 나한테 피드백을 줘. 네가 관여는 하지 말고 보고 이 피드백을 줘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감독을 여럿 키웠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도 선출도 아니고 그냥 덕후잖아, 진짜 덕후. 근데 그걸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포르투에서 저 사람도 우승한단 말이야. 우승하고 첼시 가고 토트넘 가고 뭐 마르세유 가고 어마어마한 빅네임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서 우리나라 어떤 감독한테 축구 팬이 내가 이렇게 썼는데 봐주세요 했다고 그게 잘 써져 있다고 아, 너 일로 와봐 나랑 같이 일하자 말이 안 이러실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말이 저는 안 없다고 되는 생각해요.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좀 오픈 마인드예요. 진짜 토역이 그렇게 했다고 그거를 그럴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원년 멤버예요. 입스위치가. 네. 해가지고 밑에서 있다가 원년 이제 출범하면서 올라와서 좀 열심히 좀 이 버티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런 난리를 피다가 떨어지고 3부로 떨어지면 2부에서 있다가 3부로 떨어지면서 재정 박살 나가지고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막 난리야. 그런 와중에 이제 입스위치가 지금 결과적으로 2부로 올라오고 1부로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냈냐? 얘가 해낸 거. 키에른 맥케나. 키에른 맥케나. 북아일랜드예요. 아, 약간 아일랜드 느낌이 있네. 약간 그쪽이야. 그래서 지금 나이가 37세인데 입스위치 타운으로 감독을 간 나이가 35살이에요. 그래서 35에 가가지고 시즌 도중에 가가지고 3부를 11위로 끝 마치고 두 번째 36살이 됐을 때 2위를 차지해가지고 2부로 올려. 37살이 됐을 때 또 2부에서 2위를 차지해가지고 또 1부로 올린 거야. 아니 전에는 뭘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10대 때는 토트넘 유스였어.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유스였죠. 토트넘 유스 정도 되면은 거의 전국 랭커라고 봐도 돼. 영국에서는. 그래서 북아일랜드 뭐 17세 이하 대표팀 뭐 몇 세 이하 대표팀 이런 것도 나가고 하다가 22살이 됐는데 얘가 엉덩이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몸이 안 되니까 바로 은퇴. 해가지고 은퇴하자마자 그런데 나는 축구가 너무 좋아. 해가지고 영국에 이제 러프버러라는 대학이 있어요. 최대로 되게 유명한 대학이야.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러프버러 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러프버러에 가서 이제 뭐 스포츠 사이언스 블라블라를 이제 학사를 따고 어디서 들어봤지? 축구 과학회에서 들어본 거기 축구과학회 같은 데 가면은 러프버러 출신이 몇 명 막 있고 그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토트넘 유소년 팀으로 들어가요, 코치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단계를 밟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오퍼가 오죠. 너 우리 유소년 좀 아카데미로 와서 좀 일 좀 해라. 가지고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8세 감독이 돼.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애가 능력이 좋으니까 1군에서 픽해가지고 이제 1군으로 올라가요. 해가지고 무리뉴랑도 일하고 솔샤르랑도 일하고 랑닉하고도 일하고 계속 애가 똑똑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바닥에서 입소문이 나잖아. 입소문이 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입스위치에서 콜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보비 롭슨과 무리뉴, 보비 롭슨과 안드레 빌라스 보아시의 관계처럼 아무리 제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35살짜리 1군 감독 한 번도 못 해본 애를 아무리 우리가 3부라 그래도 입스위치는 되게 유명한 클럽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구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저 패기, 문화. 하자마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타타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저게. 그러니까 저 맥케나 감독도 대단한데 맥케나 감독을 고용한 입스위치가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 저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야. 이 시장에서 핫해지시겠네. 이미 그렇죠. 핫하겠네.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오면은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디 하우처럼 되는 거고 그 그레암 포터처럼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젊게 이제 키어런 맥케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버텼어. 일부에서 안 떨어지고 버텼어. 그러면은 그 영입 제한이 바로 오는 데가 있지. 바로 오는 데가 있어. 저런 애들 그 토트넘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맥케나 감독은 지금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알프 람지 감독, 버비 롭슨, 그리고 프리미어 올렸던 조지 번리 감독, 이런 입스위치 구단 역사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그 감독 이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통틀어도 역대 입스위치 감독 최고 승률을 기록 중이야, 지금. 57%. 지금 130 몇 전 75승이야.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번 시즌 2부 올해의 감독상이 맥케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있던 클럽들이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려면은 돈지랄을 하든가 말도 안 되는 이 감독이 등장을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제 그런 경우네요. 예, 후자의 경우는. 후자예요. 네. 다음. 에드 시런이다.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가 유명한 거는 에드 시런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팬을 갖고 있는 클럽이야. 그래서 에드 시런이 이제 그 입스위치가 있고, 입스위치에서 한 15분, 20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해가지고, 에드 시런은 진짜 찐팬이야. 나 사실 축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좀 뜨는 것 같으니까 약간 내가 좀 이렇게 축구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진짜 찐팬이야. 어렸을 때부터. 저 동네에서는 저 동네에서는 입스위치가 어마어마하게 가장 큰 클럽이었으니까. 그래서 에드 시런이 이게 얼굴이 그대로 있네. 진짜 진저해요. 빨강머리의 전형적인 이 머리죠. 가지고 2021 이 시즌부터 3부에 있을 때죠. 당시 3부에 있을 때 에드 시런이 이제 셔츠 스폰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진 않았겠지. 3부인데. 그래도 좀 내지 않았을까요? 내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만수루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로 팬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저렇게 스폰서십을 맺었고, 그 스폰서십이 3부 클럽이든 2부 클럽이든 굉장히 큰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됐을 거고, 무엇보다도 에드 시런이라는 이름만 걸쳐놔도 이건 무조건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렉섬처럼 셀러브리티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입스위치 타운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 밑에 검은색 그 유니폼 입고 있는 게 서드킷이야. 서드킷인데 저게 저 에드 시런과 입스위치의 콜라보 유니폼이에요. 해가지고 저게 나오자마자 6주 만에 22,000장이 팔렸다고. 3부 클럽계 22,000장이 팔리는 거야. 6주 만에. 6주 만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입스위치 누구 거야? 여기 오른쪽 아저씨 거예요. 이쪽? 예. 하얀 머리 아저씨? 그쵸. 누가 봐도 딱 미국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영국인 사업가가 갖고 있다가 2021년에 코로나 때려 맞고 돈은 돈대로 쓰는데 계속 2부, 1부 이러고 2부, 3부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팔아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영국인이 13년에 걸쳐서 1억 파운드 정도로 그러니까 1,800억, 1,700억 정도로 자기 돈을 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털자. 손절. 해가지고 입스위치 타운 가져가실 분 딱 시장에 내놔서 2021년 4월에 이 사람들이 와서 낼름 사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분 90%를 680억에 가져가. 지분 90%를.
투자한 돈보다 조금 훨씬 좀 진짜. 훨씬 조금 저 영국 사람 그 전 오너는 그야말로 손절이야. 이거 그냥 야 난 이제 안 해. 손절을 딱 했는데 이제 헐값에 가져간 거죠. 그래서 680억을 내고 지분의 90%뭐 내 거지 뭐. 지분의 90%면은 가져왔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I'm from Ohio. 그래서 오하이오에 있는 이제 부동산 개발 시행업자야.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낼름하고 저기 맨유에 맥케나라는 애가 똘똘하대. 야 감독 데리고 와봐. 해가지고 감독을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2부 승격하고 바로 1부 승격. 일부 하면 그 승격 지원금이랑 그렇죠. 방송권 하면은 그것도 근데 심지어 그 2시즌 동안 이 사람들이 오너가 쓴 이 영입에 쓴 돈이 1년에 100억이 안 돼. 돈을 거의 안 썼어. 근데 1부까지 걔가 올린 거야.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감독상을 받는 거야. 왜냐면은 레스터시티도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아니, 말도 안 되게 크거든. 쓰던 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렇게 퍼스든 애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입스위치 타운은 미국인 구단주가 와가지고 정말 뭐 한 300만 뭐 한 이적 시장에서 한 뭐 300만 달러 정도 쓰고 그래봤자 뭐 50억, 60억 이 정도밖에 안 쓰는데 일부에 올린 거야. 50억, 60억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K리그 수준. 예.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찰나에 이 사람들이 내가 90% 갖고 있었잖아. 그 중에 50%만 남기고 나는 팔았다고? 대주주 해야 되니까. 그래 나머지 40%를 쓱 또 뭐 미국 딴 애한테 또 쓱 팔았어. 대박. 2년 만에, 3년 만에 팔았는데 내가 90%를 680억 주고 샀잖아. 그 중에서 40%를 떼서 팔았잖아. 근데 이 판 게 1,800억 정도에 팔아. 이거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거 계산한 대박이네. 잘했네. 그래 가지고 아까 이제 나는 방정식이 90%가 680억인데 40%를 1,800억에 팔면 얼마를 번 거냐. 내가 그 방정식이 안 돼가지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 똘똘이 직원이 몇 배 남긴 거냐? 1,500억 정도가 이득. 1,500억을 남겼습니다. 대박이네. 장사 잘했네. 3년 만에 딱 1,500억을 남겼어. 저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 지금 또 50%를 갖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팀은 프리미어 리그야. 그러니까. 팬은 에드시런이야. 야 이거 논하는 거야 진짜. 입스위치 타운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알프 램지와 버비 롭슨 딱 두 명의 이름을 떠올리면 된다. 뭐 굳이 뭐 영국 뭐 그 사람들 누구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레전설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관돼 있는 클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 경력이 없는 35세 지도자를 감독으로 과감하게 영입하는 저런 문화. 부럽네요. 저것이야말로 선진 축구 문화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약은 이제 볼은 영국 애들이 차고 돈은 미국 애들이 벌어간다. 이게 축구의 진리다. 지금. 깔끔하다. 근데 다음 시즌에 저 감독팀 보고 싶은데요. 되게 그쵸?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면 3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꽤 있겠네. 많이 못 바꿨을 테니까. 있죠. 거의 그 팀이 중심이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올 여름에 입스위치 코칭 스태프하고 오너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수 있죠. 사주지 않을까? 뭐 갑자기 노팅엄 포리스트처럼 미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본머스나 이런 애들처럼 좀 기존 틀을 유지를 하면서 몇 명만 굵직한 애 뭐 예를 들어서 베테랑 공격수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한 명씩 이렇게 살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입스위치의 주장이 말하는 그 인터뷰는 우리는 지금 전력에서 20% 정도만 더 올라가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해볼만 하다고 믿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워낙 지금 탄탄해가지고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계속 3부에 있고 2부에 있고 지금 일부러 올라오고 하는데 경기장 자체는 되게 작아. 2만 8천인가 3만 밖에 안 돼. 근데 3부에서 있을 때도 관중이 계속 15,000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너무 부럽다. 그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럽다.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3부 K3에 있는 모 팀이 평관이 15,000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드시런이 개막전에 오겠네. 그쵸. 그래서 이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일반론인데 프리미어 리그는 제일 위에 있는 휘황찬란한 애들 볼 때보다도 2부, 3부에 있는 팀을 볼 때 부러움이 더 커진다. 그게 우리는 맨시티를 보고 배울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입스위치 뭐 이런 애들을 보아야지 훨씬 더 우리가 얻을 게 많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